중국 경제가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2020년까지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며 중국의 GDP가 미국의 71%에 육박했을 때만 해도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중국의 미국 추월을 전망했어요. 하지만 올해 들어 중국은 역대 최악의 청년 실업, 부동산 대기업 파산 등 부정적인 뉴스가 끊이질 않는 상황이에요. 오늘은 중국 경제 위기의 원인을 알아봐요. 장밋빛 미래가 예상되던 중국의 경제에 먹구름이 들이운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중국 정부의 반기업적 행보예요. 중국 정부는 2021년부터 공동부유 정책을 실시했는데 이는 다 같이 잘 살자는 사회주의 사상에 기반을 두면서 대기업을 적대시하는 정책이에요. 중국의 글로벌 기업 알리바바의 창업자 마윈이 중국 정부의 금융정책을 비판했는데 이를 기점으로 중국 정부는 다국적 기업에 대해 규제와 철퇴를 가했어요. 이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중국 기업에 투자한 금액을 회수하였고 상황이 부정적으로 변하자 기업은 채용을 축소했어요. 결과적으로 중국 청년층은 유례없는 청년 실업을 겪고 있는데 중국 정부는 뚜렷한 청년 실업 해법 없이 청년들을 농촌으로 보내는 계획을 세워 비판을 받았어요. 둘째, 부동산 위기가 심각해요. 중국은 광활한 영토를 기반으로 경제 위기의 조짐이 보일 때마다 대규모 토건 사업이나 댐과 같은 인프라 시설을 건설했어요. 거대 시설을 지으면 건설 및 부동산 회사가 수익을 보며 일자리를 만들었죠. 그러나 이러한 경제 위기 돌파 방법은 쉬운 만큼 위험성도 따라요.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 규모가 폭증하고 지어둔 아파트에 입주민이 몰리지 않으며 유령도시가 속출한 것이죠. 이제 중국은 과거와 같은 방법으로 경제 위기를 모면하기 힘들어졌으며 과거의 무리한 토건 사업의 여파가 부채로 돌아온 상황이에요. 셋째, 외교적 고립에 직면했어요. 중국의 외교 정책은 전랑외교라 불려요. 전랑은 2015년에 개봉한 중국의 액션 영화인데 전랑은 늑대 전사를 의미하고 중국에 대한 애국주의가 강하게 묘사되어 있죠. 따라서 전랑외교는 거칠고 공격적인 중국의 외교 방식을 의미해요. 그런데 전랑외교로 피로감을 느낀 서방 국가들이 반중국 태세를 보이며 중국은 정치, 경제적으로 고립되었어요.